건니치와.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예, 이 모양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미중 무역전쟁 국면의 중국 속내를 좀 파악하고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좀 물밑 작업 좀 하고 하느라고 한 달 반 동안 5번 동안 중국을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면서 하다 보니까요, 그것도 시진핑 방안도 좌절되고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쓰러졌지 않습니까? 결국은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수근의 한정일 TV는 되게 솔직하게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염도 안 깎고 입원복 입고 병원에서 잠깐 탈출해갖고 며칠 동안 누웠을 때는 힘들어가지고요, 운동을 하면서 오늘은 이번에는요, 그 미중 무역전쟁 국면에서 그러면 중국은 우리 한국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까, 그 속내 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들하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막 싸우게 됐는데 그걸 들려드릴게요. 먼저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중국이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과거에는 과거나 지금이나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많이 무시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나중에 그 기회가 있으면 다시 이야기했지만 지금 중국은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우리는 약소국이 아니라 중견 강국으로 부상했거든요. 우리 모두 열심히 해가지고 고래 싸움의 새우등이라든가 샌드위치가 아니라니까요.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를 할 수 있는 중견 강국 옆에 있기 때문에 더 무시 못하는 중견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를 무시를 못하죠. 사드 때문에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사드 문제도 이거 끝난 다음에 제가 다시 또 녹화를 할 텐데요. 사드 문제도 중국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또 중국의 입장을 알면 우리가 활용할 여지가 다른 데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어쨌든 미중 무역 전쟁 국면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속내를 보면요,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중국은 우리를 함부로 무시 못합니다. 우리나라 매스컴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려주는 거예요. 가짜뉴스도 있고 오류가 너무 많아요. 진짜 매스컴이 정말 문제가 많은데 중국은 지금 아군을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것을 찍는 지금 시간은 6월 9일 일요일인데요. 그 6월 28일에서 29일 오사카에서, 일본 오사카에서 G2 국제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도 달려가죠. G2,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들 20여 개국이 모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진핑 주석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물론 미국하고의 담판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참가국들과의 양자 협상이라든가 양자 정상회담이라든가 혹은 강요들 대화를 통해서 그들 나라들을 중국의 편으로 조금이라도 받아들인다라는. 지금 미국은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무역을, 시장경제를 존중하고 수호하는 중국이다. 우리는 그런 것을 지향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갖고 최대한 우군을 확보하려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중국이 미국하고의 분쟁이 계속 격화되면서 아프리카까지도 가가지고 아프리카 소국 아니면 저 남태평양의 조그만 섬나라까지 달려가갖고 많은 경제 지원을 하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더군다나 지금 중견 강국으로 부상했는데 그 나라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중국이 크기 때문에 두렵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이 자기비하, 열등의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중국은 우리를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그만큼 공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오사카에 가기 전에 한국에 들렸다가 갈 것이다. 아니야, 못 들린다. 오락가락 몇 번 했습니다. 요 관심 있는 분들 아실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방안을 한다, 하지 않는다, 한다. 저한테도, 저는 그 사람들하고 직접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우리나라 매스컴 사람들한테도 그 정보를 주고 하는데요. 저는 직접 대화를 하니까요. 나는 온다고 했었다가 이틀 후에 쉽지 않다라고 했다가 다시 또 고려하기로 했다라는 식으로 기류가 바뀌는 걸 실시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중국은 중견 강국,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국을 자기 곁에 더 가까이 둬야지만, 한국이 미국으로 가서 중국한테 좋을 게 전혀 없으니까요. 더 공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문제인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우군을 더 확보해야 되고 한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많이 가지고 차분히 논의해야지 뭐 한나절이라든가 하루 정도 왔다 가면은 5년 만의 방안인데 그런 것은 한중 양국에 충분히 대화할 시간도 없고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충분히 제대로 이렇게 불식시키지 나쁜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시간도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이번에 연기하게 된 거거든요.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국은 우리를 실컷 좋건 중견 강국으로 부상한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으로도 종종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에 합당한 만한 증거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제대로 깨닫고 거기에 맞게 제대로 대처해 나간다면요, 중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애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가 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중국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경제협력 강화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사드 문제 때문에 사드 맞았는데 또 뺏으려고 한다는데 자기들도 압니다. 자기들도 실수한 적도 있고 너무 강하게 한 미비한 점도 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것이지 않냐. 지금은 건전하게 윈윈할 수 있는 로열티를 확실히 지불할 건 지불하면서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당하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기업하고의 기술협력, 경제협력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면은 이와 같은 국면에서 자기들이 훨씬 더 불리하게 되죠. 기술 종속이 더 심화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한테 더 끌려가지 않고 기술 종속이 더 심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견 강국, 한국하고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 그것이 중국에게 되게 중요한 사안이 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한국 민심이 중국을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제가 중국하고의 중국 관료들하고 협상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중국이 우리한테 정말 열을 많이 올리는구나 라는 것, 정성을 많이 들이려구나 라는 것, 그걸 느낄 수 있는데 우리의 매스컴에서는 이런 걸 알려주지 않으니까 정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제가 병이 다 나으면요 또 가가지고 많은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再见。